네, 안녕하세요. 선즈라디오의 특별한 만남. 언제나 스페셜 게스트는 특별하죠.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진화해도 됩니까? 이렇게 발전해도 됩니까? 이렇게 진보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우리는 진보를, 가치로 여기죠. 네, 한국과 조지아와 메릴랜드. 아니야. 비슷하게 얘기해야 되나? 메릴랜드와 조지아와 경기도. 이렇게 만나서 지금 3원 연결 생방송은 아니군요. 녹화군요. 제가 지금 버벅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 모실 분 궁금하시죠? 한인 유권자 디렉터, 아시아 아메리칸 액션 펀드의 조지아 지부에서 이번에 조지아 선거에 굉장히 그 큰 숨은 공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네, 일단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미셸 강이고요. 네, 아시안 아메리칸 액션 펀드의 네, 조지아 지부의 한인 네. 유권자 디렉터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지금 박수 치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게 또 존재감이 워낙 넘치시는 분이셔서 조금 이따 소개하려고 그랬더니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백이성 강사님. 메릴랜드와 네, 네, 조지아 애틀랜타를 네, 연결하는데, 네, 이제 하나 더, 예, 네, 경기도의 파주에서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선즈에서 네, 재미동포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네. 백이성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담이지만 이 미셸 강님을 섭외하겠다 하니까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도 껴주세요 라고 그럼, 하셔가지고 제가 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또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괜찮아요. 좋아요. 그분 너무너무 미국 정치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함께 해요 라고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셋이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는데요. 저는 구경만 할게요. 무슨 질문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시고 또 그,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많으신지 사실 예. 정말 궁금합니다. 뒷이야기도 궁금하고요. 또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네, 그 미셸 캉님 조지아 지부라고 하셔서요. 이게 전국에 그럼 다 있는 건가요? 네, 전국의 이제 주요 도시에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조지아의 활동이 활발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결선 투표가 네, 조지아에 있었고 또 조지아의 상원 의원 그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네, 미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조명을 스파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요 네. 도시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물 드셨어요? 배 강사님? 맛있네요. 예, 네, 이제 물이 시작해 주세요. 맛있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네. 시작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판을 예. 벌렸으니까. 네, 네. 선생님, 어쨌든 미셸 강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별 예, 말씀입니다. 저도 강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반갑고,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요번에 그 조지아 선거를 아주 그 할 때에 선즈님하고 지난 방송을 하면서 조지아 선거가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블루웨이브가 과연 될 것인가, 뭐, 개표율이 4%, 5%할 때부터 녹화가 시작돼가지고, 97%될 때 녹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 전날 1월 4일 날 이제 CNBC의 정치 전문가 한 사람이 유권자들의 득표를 볼 때 220만 표에 먼저 도달하는 쪽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기준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진짜 220만 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치 평론가 굉장히 정확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거를 보시는 나름의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이번에. 네, 일단 저는 그 아시안 아메리칸 액션 펀드 그 내부에 있었잖아요. 그 네네. 내부에서 그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그 속에 들어가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4일 바로 선거 전날이 됐을 때는 저는 좀 당선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허. 네, 확신이 있어서 저는 그 투표 당일날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그
그 수치라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기세라는 것도 있고 기운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추세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길을 모은다 뭐 이러는 네. 것들도 다 있고 그래서 예. 그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활동하는 게 너무 그 열성과 열이라는 게 굉장히 진짜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싶었어요. 하늘을 뚫고 이렇게 올라. 네, 그 기세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네. 사실 4일날 그 모든 그 선거 활동을 마감을 하고 그 잠에 들어갈 그때 당시에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이건 당선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물론 하늘에 달려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선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두 후보 다 당선에 대한 확신이 네, 있으셨던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11월 3일 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거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였었잖아요. 그 워낙 네네. 후보하고 웨플러 후보는 보궐선거였었을 때, 예, 그때 예. 당시에 또 워낙 후보가 그 투표율에서 웨플러 후보를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네. 과반 투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선 투표를 그렇습니다. 갔지만, 그러니까 워낙 후보는 사실은 그 당선율이 그 확률이 더 높았고요. 이제 아사프 후보하고 그 펄드 후보가 그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날짜가 다가가서 투표일이 다가갈수록 이거 이번에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 지금 이 양쪽 선거를 제가 지금 상황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가 저희 집에 2개인데요. 네. 한쪽은 지금 이걸 보고 있고 한쪽은 상황판을 보고 있는데 이 선거 자체가 시스템이 상원이 그 한 주에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연방에 가입한 50개 주의 대표를 주에서 2명씩 뽑아갖고 중앙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그러면 한 명씩 보통 한 번에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그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2명을 동시에 이렇게 네, 하는 맞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그 런오프가 또 동시에 되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런오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남부의 주들이 런오프를 많이 도입한 이유가 흑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송에 금지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색 인종들이 이제 후보를 내 가지고 당선될까봐 50% 런오프 규정을 넣어놨다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만약 제가 조지아주의 유권자라면 한 사람이 가서 2명한 이게 투표용지가 2개인 겁니까? 네, 그 결선 투표 때는 예. 딱 3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사프 후보하고 펄드 후보 2분 중에 누구를 뽑을 건지, 그 다음에 레플러 후보하고 워낙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데니얼 블랙맨이라고 해서 이제 그 퍼블릭 서비스 커미셔너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번에 네. 런어프 결선에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분은 현직에 있는 분하고 같이 결선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3명만 이렇게 뽑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굉장히 간단했고요. 그 대신 이제 대선 투표 때는 11월 3일 날에는 굉장히 이게 길었죠. 항목이 먼저 이제 그렇죠. 예. 대통령은 누가 뽑을 것이냐. 그래서 별의별 거 다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어르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투표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투표장에 가서 통역봉사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는 우리 카운티잖아요. 네네. 카운티의 의장도 뽑고 자기가 속한 또 카운티에 또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이제 기넷 카운티라고 하는 데인데 네. 거기에 지구가 1지구, 3지구를 뽑는 그런 게가 투표용지에 있었어요. 네네. 네. 그 커미셔너를 네네. 그분들도 뽑아야 되고 사실은 그
투표용지가 좀 이렇게 우리 요즘 다 전자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지 수를 좀 많이 넘겨야 되는 그런 음. 것이 대통령 투표였어요. 네. 11월 3일 날. 네. 근데 예. 이제 1월 5일 날은 굉장히 간단했죠. 세분 예. 예. 그 대결 중에서 한 사람씩만 뽑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네. 아,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상황판을 보니까 존 어소프하고 데이비드 퍼듀 쪽은 446만 21표가 카운트됐고 그 라파엘 워너가 켈리 레플러 쪽은 446만 그 78표예요. 그러면은 네. 양쪽이 57표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동시에 두 사람을 했는데 왜 57표가 차이가 날까요? 이제 그거는 뭐 선거 그 투표 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겠지만 뭐 예, 예. 그 중에 뭐 인밸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예. 그런 아, 그래서 경우가 있을 그렇구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거기서 예, 차이가 그래서 그러면은 나요. 지금 애틀랜타에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 귀네트라고 하는 맞아요. 카운티입니까? 퀸 카운티. 아, 귀네트 카운티가 지금 라파엘 워녹이 60.60%예요. 맞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인들이 몇 분 정도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기내 카운티에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이제 지금 한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스 자료를 보고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네. 이제 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7년에 이제 커뮤니티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리칸 네네. 커뮤니티 서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한 7만 명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우와, 조지아에. 7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센서스 한다 그러면은 미국에 제가 이제 그 센서스국에서 그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로 2020년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얘기를 보면은 미국 땅에 사는 1세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난 아기부터 0세부터 최고령자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물어보거나 신분을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는데 그렇지만 여기 그 애틀랜타 지역에는 그 뭐랄까 우리 얘기로는 서류 미비자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사실 여기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신분이 노출된 영향 때문에 그 센서스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추적까지 잡아서 저희가 이제 한 조지아가 12만 명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귀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정확한 추정치는 한 몇만 명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에 센서스 결과가 2020 지금요 백왕사님 쪽은 괜찮은데 미셸 강님 쪽이 자꾸 끊어집니다. 좀 끊어지네. 지금 오디오가 지금 끊어졌고 비디오도 약간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네. 조금 끊어갈게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셸 강님께서 잠깐 움직이죠. 네. 예. 제가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정확한 추정치는 않았지만 기내 카운티에 한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원학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흑인 분이시고 이제 목사님으로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레퓨테이션이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흑인 분들도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 네거티브 광고의 표적이 됐어요. 그 유튜브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레플로버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디베이트 얘기를 할 때도 뭐 레디컬 소셜리스트 월락 그러면서 우리는 월락을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네거티브 그게 역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목사님 여기가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교회에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레디컬이라고 하고 또 음. 이제 그 소셜리스트라고 하고 그러는 네거티브 광고가 네.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을 않았나.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선거 전략을 썼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네거티브가 먹히지 그 않는 아사프 거예요. 후보 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유튜브 광고 사실은 조지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네. 광고에 시달렸어요. 그랬군요. 집에 엄청 그 광고비가 나갔다고 네, 이게 그러던데. 네. 네, 메일이 네. 그 우체통에요. 이거 그 후보 광고하는 메일이 진짜 너무 이만큼씩 많았어. 쌓였어요. 네. 정말. 그다음 진짜. 유튜브 광고 맨날 보고 있죠. 네. 그다음에 네. TV 광고, 라디오 광고, 네. 그 하여튼 그 광고에 시달려갖고요. 이제 그러셨구나. 언제 대선이 음. 결선 투표가 끝나나 그렇게 했는데 그 아. 네거티브 광고라는 거가 네. 그렇게 효과를 내기 별로 어렵죠. 어려워. 좋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세요. 강사님. 예, 네. 저기 미शे강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네. 선거할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한다는 게 있어요. 맞아요. 등록한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왜 네. 등록을 해? 그냥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심지어는 뭐 조지아주나 무슨 주나 막 주지사들이 뭐 등록을 어떤 데는 안 시키고 탈락시켰다는 둥 그래갖고 유리한 유권자들이 아니 어느 정당의 유리한 유권자들이 다 같이 투표를 못했다는 둥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맞아요.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유권자 등록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은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예. 우리가 생각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가면 네. 이제 그 신분 그러니까 그 본인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그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그 카드,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여권, 그다음에 뭐 여기 그 출생신고서 뭐 이런 것을 가서 미국에 살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그냥 그 유권자 할래?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거기서 그냥 한다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유권자 등록을 또 일부러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타주에서 이제 이사 오신 분들, 네. 18세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을 일부러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신분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자로 바꾸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간을 줘요.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기에 유권자 탄압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면은 유권자를 그 조정을 한다는 매니플레이트 하는 그런 게가 있죠. 이제 조지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언 캠프 현재 주지사가 네. 국무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 장관으로 네. 그 유권자 등록하는 거를 본인이 컨트롤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공화당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공화당의 성향이라는 게 이제 백인들을 지지 세력으로 갖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색인종 우리 아까 이제 그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색인종 흑인분들이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동층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그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유권자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그젝 매치라고 그래갖고 이름하고 그 유권자 등록할 때 그 이름 같은 거가 정확히 매치가 안 되면은 그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법 제정을 해서 맞아요. 그 유색인종하고 흑인들이 그 투표장에 나가는 거를 좀 꺼려하게 그렇게 법을 맞아요. 만들었어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2018년에 그 주지사 선거에 당선이 됐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를 치르기 전에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 공화당에 더 유리해질 수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 그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분이 우리 민주당의 이제 데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조지아주에. 그분이 예. 네, 맞아요. 그분이 사실은 이번에 그 두 분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거에 가장 큰 숨은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분이 2018년에 주지사 선거에서 이제 그 당선이 되지 못하고 나서 아주 그냥 그 뭐랄까 불로를 삼켰다 그러나 절치부심을 그렇지. 예. 완전 신문 보도에 상당히 그렇게 나오더라고. 예. 네, 그래갖고 네, 그 네. Fair Fight라는 그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설립을 해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우리 같은 아시안 아메리칸들,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칸들, 그다음에 흑인 분들을 유권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노력 덕분에 그 이번에 그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투표에 나갈 수가 있었고 그런 덕분에 이번에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공화당에서 왜 우리가 이번에 이 결선 투표에서 실패를 했을까 그거를 둘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네. 이 유권자들이 너무 많이 투표를 한 거예요. 참나. 너무 그걸 많이 투표를 한 이유라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고. 다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럼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한 거냐. 예. 이 유색인종하고 흑인하고 라틴 사람들이 투표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민주당 사람들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공화당의 그 후보들이 졌다. 그래서 이번에 유권자 탄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1일 날, 이제 21일 날 이제 그 11일 날 개헌이 됐어요. 조지아가 이제 그 의회가 개헌이 됐을 때 공화당에서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네 카운티, 이제 풀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버스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그럼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버스가 오면 거기 가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대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투표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임시 투표소도 많이 열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을 뭐 7 to 7으로 하면은 일하다가 보면은 그런 시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도 투표소를 열고 그다음에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재자 투표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뭐 예. 다 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공화당이 졌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지금 입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사실은 지금은 우리는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면 됐어요. 웹사이트에다가 앱센티 벨롯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신청을 해서 집으로 배달이 오면 그거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반송을 하든지 아니면 드랍박스라 그래서 네. 그 부재자 투표를 이렇게 그 드랍할 수 있는 그런 우편 이렇게 네. 우체통 같은 게 투표소 앞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 네. 그다음에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만 부재자 투표를 시키자.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유를 제출을 해라. 그다음에 그 부재자 투표를 발송을 할 때 얼굴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같이 동부권에서 해라. 그런 지금 그래서 그걸 누가 다 구별을 해요. 그게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 일을, 행정 일을. 그걸 이제 우리 일렉션 오피스가 있어요. 아니 있어도 네, 카운티에도 있고 이제 세크리터리도 네. 스테이트에서 그거를 네. 다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그걸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라는 거에서부터 벌써 사실은 네. 그 승패가 네. 갈릴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분들이 아니 민주당의 그 지지하는 분들이 부재자 투표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투표에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은 통계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아니 뭐 어쩜 그렇게 그 공화당이 하는 짓거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대. 혹시 한국 정치는 좀 나 아세요? 정말 미셸 강요 예? 한국 정치는 조금 이렇게 저는 아세요? 이제 정말 똑같아. 내가 타이틀 같은 거는 이렇게 보지만 미국 지금 저기 한국은 네. 유권자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긴 하지만 네. 그 부재자 투표는 보통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때까지 해외 원양어업 나가신 선원분들의 부재자 투표가 인정된 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번에 이제 뭐
얘기했겠지만 사전 투표, 네. 그러니까 본 투표일 바로 앞에 주말이나 금요일을 선택해서 이틀 동안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좀 효과가 없다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는데 굉장한 공을 세웁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보수 세력들이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계속 투표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해외 부재자 투표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가 그 아마 2004년, 2008년인가까지 안 됐었죠.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왜 못하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해외 교포들이 기호 1번을 안 찍을 거다. 그래요? 해외 교포들, 재미 교포들까지 포함해서 제1 동포들은 거의 조총련일 거고, 그래요? 여기 재미 동포들은 네. 그 김대중 후보가 미국으로 갔을 때에 그렇게 많이들 이제 지원해주고 막 잘해주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우리 안 찍을 거야 이렇게 된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거의 민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입법이 돼 가지고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니까 그때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투표 하나를 하기 위해서 덜덜덜거리는 중고차를 타고 3,000km인가를 와가지고 네. 그 투표를 하고 돌아간 거야. 어떤 교민이, 인도에서 교민이. 우리가 이때까지 40년, 50년 동안 지금 해외 동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막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백이성 선생님 질문이 있네요.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 해외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여기서 거주하는 동포들도 투표를 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냥 유학생이라던가 주재원이라던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단기간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여기 아예 거주하는 동포들 중에 오랫동안 네. 뭐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뭐 여기 시민권이 없어서 한국에 투표권이 있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정당한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거는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그래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국에 살 권리를 전혀 안 주려고 했잖아요. 또 요번에 그 따지면 선거 또 그렇구나. 결과가요. 네네. 선거 결과가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은 무슨 국적을 가지고 어디에 살든 간에 네. 그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존중받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한 거예요. 지금. 뭐 세금 예. 안 내고 여기서 살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최소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거죠. 단 네. 지방선거는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방선거에 참여 못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미국 메릴랜드에 그렇게 사시는 분이 네. 고향이 부산이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선거에 왜 나서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다른 그런 거죠. 거는 참여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참여하는 게 당연한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네. 미셸 강님이 하시는 대로 네. 그런 선거의 경우에는 가서 제외 공간에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등록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네네. 등록을 하고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미셸 강님이 신분을 노출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네.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있죠. 네. 예.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등록에 대한 개념이 게 좀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 보면은 여자 한인 회장님이 투표 등록이야말로 한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바로미터입니다. 라고 딱 적어놨거든. 네. 네, 그래서 내가 여기는 다 등록을 해야 되나 봐. 내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셸 강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유권자 디렉터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네. 그거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그게 뭐 하는 직책인지요? 정확하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유권자 디렉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일하는 단체가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액션 펀드 조지아 지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아시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그다음에 인도 사람, 그다음에 여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주 여러 그 에스닉 그룹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여기 오래 살았지만 인도의 그런 문화나 특성이나 정서 같은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그 민주당을 후보들에게 투표하도록 그런 그 정권을 가지고 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는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 분들이 그 다른 아시안 그 커뮤니티에 비해서 정치적인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베트남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특히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 그 부통령 당선인이 사실은 이제 인도 계통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는 일찍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에서도 한국 커뮤니티를 보고 또 민주당에서도 한국 커뮤니티를 봤을 때 그런 유동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2018년에 주지사 선거할 때는 이제 그 스테이시 우리 에이브람스 그분이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분을 위해서 많이 투표를 했는데 또 대통령 선거 때는 또 트럼프를 또 투표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뭐냐 민주당이냐 무슨 공화당이냐. 그래서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공화당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민자 커뮤니티니까 우리는 민주당 성향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좀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 한인 커뮤니티를 봤을 때 아니 주지사 투표할 때는 민주당 사람들 뽑아놓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트럼프 뽑아놓고 도대체 모르겠다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좀 헛갈리는 좀 그러는 그 에스닉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인 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좀 일을 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갖고 이제 저한테 그 일을 이제 네. 맡긴 거죠. 그래서 아니 평소에 그 얼마나 외향적이시고 뭔가 사교적이고 뭔가 저분에게 맡기면 일이 확실하다 뭐 이런 그거를 가지셨으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혹시 저기 그 미셸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네. 우리 스테파니는 응원합니까? 그럼요. 이제 저희 아,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단체 활동을 한 지가 좀 몇 년이 됐어요. 예.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엄마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제가 또 이렇게 막 많이 쓰거든요. 글을 많이 써요. 왜냐면 보도 자료를 많이 내보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우, 영작이 되시는군요. 어우, 야, 와. 영어 편지 많이 써야 돼요. 제가 그러면은 최고다. 와. 네, 그래서 영어 편지를 막 쓰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리스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애들이 좀 해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걸 하고요. 또 이제 우리 12월 14일 날 그 존 아사프 후보가 기네 카운티에 H마트 아까 말씀하신 데 네네. 그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네네. 거기가 네. 설치가 됐거든요. 어떤 게 됐어요? 거기에 어떤 게 됐다고요? 네, 저 H마트 옆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있는데 거기 투표장이 설치가 됐어요. 투표장이 설치됐어요. 네. 네. 2월 14일 이제 도서관이 이제 공원에 투표장이 설치가 됐는데 12월 14일이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네네. 결선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애 둘을 이제 데리고 가서 잔 아사프 후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때 거기다 에이지언 아메리칸 보트 그리고 이제 그 판넬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여자 세 명이 아시안 여자 세 명이 쪼르륵 제가 그 본 사진을 사진 같아. 제가 본 사진 제가 같아. 찍었을 때 네네.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눈에 네네. 띄었나 봐요. 네네. 예. 마사코 후보 그 사진 쫓아다니는 사진 그 네네. 기사님이 네. 있어요. 그 사진을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딱 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엄마 우리 사진 저기 자 나사코 후보 인스타그램에 나왔어.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는 경험을 좀 네. 같이 많이 제가 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페북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 사진을 아니 신문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 사진 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네. 이 정말 미국에서 지금 요번 같은 선거만 되면 음. 참 선거 분위기가 신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예. 이게 국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표현 이게 너무 좋네요.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네. 대선으로 해서 끝났으면 되는 건데 음. 이게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 투표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 네. 들어가는 기계 맞습니다. 네. 또 일하는 투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통계가 나온 걸 보시면 아셨겠지만 음. 이번에 그 선거 결선 투표를 치르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광고비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바로 근데- 그거죠. 네. 그다음에 뭐 물론 광고하는 그 매체들은 아주 그냥 뭐랄까 호기를 맞았죠. 이제 광고가 워낙 쏟아지시 들어오니까 물론 이게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 여기 조지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면 우체통에 이게 선거 관련 메일 쌓여 있고 맨날 유튜브에 가면 있고 뭐 TV 키면 있고 라디오 키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필요해갖고 예. 투표가 그것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피로도가 그것도 언론에 나오더군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풀뿌리 그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스루츠라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카드 써서 그거 보내고 그다음에 가가 후보 방문해서 네.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투표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투표에는 그 일반 사람들이 네. 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피로도가 높다고 네, 네, 네. 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표 치르면서 선거 치르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 인력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사실은 아시안 아메리카는 조용한 사람들,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 나 그게 궁금해.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싶었어.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아시안인들이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아시안인들한테 표를 잡아야지만 이번에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민주당 후보들은 너무나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줌 미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네. 그 후보한테 이제 연락을 했잖아요. 줌 네네. 미팅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곧바로 연락이 왔고 이제 그 일정이 잡혔고 그래서 그 줌 미팅 들어가 보셨으니까 이제 다 아셨을 거 두 분 다 줌 미팅에 네네. 들어가 보셨으니까 네.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네. 아시안 아메리칸이 그 민주당 두 후보를 지지하고 찍어줘야지 자기네들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그거를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의 힘을 보여준 그런 아주 결정적인 기회에 아주 결정타를 그러게요. 날렸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워낙 있었던 큰 이슈의 선거에서 아시안이 맞아요. 하드가 됐다는 건 굉장히 맞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그런 보팅 파워에 대한 기사가 네. 뉴욕 타임즈에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뭐 LA 타임즈에도 나와 있었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내셔널 그 미디어에 네. 신문에 그 아시안 아메리칸의 그 투표에 대한 파워가 네. 아주 대대적으로 다 기사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런 참. 거는 아시안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조용하게 이렇게 숨어 있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파워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네. 그 인구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가일층
성장하는 한인 사회라는 게 연방 하원 의원을 4명이나 그렇게 네. 네. 냈잖아요. 물론 네. 애틀랜타에 뭐 연방 하원 의원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참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애틀랜타 연방 하원 의원이 뭐 귀네트 카운티에서 하나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고 음. 그런데 뭐냐면 아서프 후보가 네. 그 엄마가 맞아요. 예 평화의 소녀상을 그렇게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처음 볼 때에 참 놀랬었어요. 이거 사실이냐, 가짜 뉴스 아니냐, 그냥 옆에 좀 서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제 미국 국제학교에서의 제가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유독 그 태국 방콕의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에서 유독 일본 선생이 나를 싫어했어요. 그게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정말 있어요. 싫어했어요, 저를. 그리고 뭐냐면 얘가 한국 그쪽에도 이 뭐냐 특별 활동이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더니 선생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데 뭐 때문에 가만히 있는 일본을 자꾸 건드립니까? 이러는 거야. 한국 애가 한국에 가요? 한국 애가 오. 그래서 니 지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아이비 재패니즈 선생한테 들었대.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막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섹슈얼 슬레이브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가지고 돈을 벌러 갔다던데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렇게 근데 내가 듣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네. 이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걸 쭉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뭐냐면은 미국 엄마들은 가만히 있어요. 미국 엄마들은 그 한국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벨기에 엄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이런 거 드러날까 봐 되게 노심초사를 해. 네, 프랑스 네, 네. 엄마 이런 사람들은 한국 엄마들만 그거를 교장한테 항의를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냐? 아니 그런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애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냐. 어머. 그래갖고 이제 내가 교장실에 불려갔어. 그래 불려가가지고 내가 그 교장한테 그래 얘기했어. 막 따지길래 왜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건 일본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교장이가 안 되겠네 싶어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하원 그 결의안 2007년도에 나온 거를 내가 그게 2008년도잖아요. 2007년도에 미 하원 결의안을 말해요. 내가 미국 정부의 입장이면 당신이 수긍하겠느냐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무슨 한국하고 일본 그런 거를 상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오리건 출신인 거 뭐 티내나 내가 진짜로 내가 생각하면서 뭐냐면 연방 하원 의원에서 만장일치 결의안 나온 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거 2007년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안경을 꼈어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보더니 그 제가 그 방송 보셨으면은 그 말 하는 거 갑자기 왜 그 교장 쌤이요 키가 2m예요. 2m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얹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또 한 150kg 나갈 기라 진짜.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Oh, Mr. Bear, I'm so sorry. 그러는 거야. I'm so sorry. 암소로 들었다는 게 말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수소 소리는 없나 내가 할 정도. 그게 너무 웃긴 거야. 하도 I'm so sorry 하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좀
연방 하원 의원에서 만장일치 435명이 전부 다 찬성에다 도장 찍었다는 건 자기도 금시초문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그 네. 왜 맨날 뉴요커라고 하는 그 교감 있잖아요. 네. 자기가 뉴요커라고 음. 내가 뉴욕 출신이라고 막 맨날 자랑하는 교감 뉴욕밖에 하나 모르는 있었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뉴욕밖에. 오로지 그냥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걔야. 무슨 왜 멕시코에 있잖아. 리키 마틴인가 뭐 하는 애 있잖아요. 그 뉴욕 뭐 라비다 로카인가 뭐 그거 뭐 맨날 그거 부르. 그래서 니는 뉴욕 출신이라고 맨날 그 얘기하면서 연방 하원에서 결의안 나온 거 모르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몰랐대.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러는 거야. I I'm so apologize that. I'm so 이러는 sorry. 거야. 아니. I'm so sorry라고 말 안 해. I apologize that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아주 오피셜. 그러면서 아주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내가 그러니까 미스터 벤은 그때 교장이 저한테 물어본 말이에요. 니는 그럼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니 나는 옛날부터 이쪽 결의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 그러니까 니 미국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냐?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서 yes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Absolutely 이러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미국 교장이 yeah, I got it. Yeah, I see that. Yeah,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배강사님 참 재밌어요.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네. 내가 네. absolutely 이래버리니까 교장이 전부 다 바짝 얼어버리고 그래갖고 그러셨구나. 일본 선생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더라고. 이 하원에서 이렇게 결의안이 나왔다. 네. 미스터 벤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 미국 학교에서 월급 받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배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공회계 하신 거예요 지금 공공회계. 맞아요. 엄청나게 예, 예. 엄청난 공공회계 예.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네. 이래서 내가 그 오소프의 이제 질문입니다. 오소프의 엄마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소프도 저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네요. 미셸님? 네. 예, 그런 거 좀 아니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그런 게 좀 부각된 적이 있습니까? 이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관련한 네. 그런 게 부각된 적이 있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이제 아사프가 이번에만 이제 그 선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도 선거에 나왔었어요. 예, 연방 하원 의원. 네, 그때 이제 뭐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기사 2017년이었어요. 그때가 네. 그때 이제 소녀상이 건립된 해가 이제 2017년 5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잔 아사프의 어머니가 그 소녀상 건립위원이라는 기사가 지역사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샘박 의원이 이제 조지아의 유일한 한인 그 주 하원 의원이에요. 샘박이라는 분, 그래 네, 뉴스에 샘박. 봤어요. 예, 샘박. 예, 제가 샘박. 이제 한인 유권자 그 디렉터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일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같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제 소녀상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가 네.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나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소녀상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소녀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아사프 어머니가 그 건립위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한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아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네, 그런 거가 딱 네.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사프 캠프한테 이거를 계속 우리 한인들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그 광고가 워낙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한인 사회에서 광고가 워낙 많았어요. 공화당 광고도 많았어요. 민주당 공화당 광고. 거기에 비교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아사프 후보가 한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교 광고가 나왔어요. 허뷰하고 웨플러는 한일하고 관계가 많다고 비교 광고가 나온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네. 건데? 가짜 뉴스네요. 예. 광고가 나왔고 내가 광고가 아침에 딱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는 그 캠프가 아사프 캠프가 워낙 바빠요. 이게 네. 한인들만 위해서 일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갖고 거기서 그냥 제가 그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멋지십니다. 네, 보도 자료를 내갖고 한인 를 위한 그 소년상 건립위원회에 네. 아사프 후보의 어머니가 건립위원으로 일을 하셨고 네. 또 이분이 또 우리 왜 적극적으로 왜 소녀상이 있어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그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도 자료로 쭉 만들어서 그거를 다 신문사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네. 그걸 또 신문사가 그걸 다 커버를 하면서 네. 자, 장하사 후보는 친한파 이러면서 이제 그게 다 신문에 커버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가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네. 어떤 후보가 나하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후보를 찾아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립의 자나사 후보의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가 한인분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그 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또 제작을 했어요. 네네. 그 브룩헤이븐 시에서 그거를 이제 소녀상 건립을 허가를 해줘서 그 공원에 그 소녀상이 놓이게 됐는데 네. 그거를 인천에 가서 아사프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그 어필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거 소녀상이 건립이 돼야 되는지 네.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코리안 시스터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잘라서 클립으로 만들어갖고 그거를 TV 광고로 만들었어요. 우와. 너무 감동입니다. 네, 1월 1일부터 이제 그 선거 직전까지 그거를 TV 광고를 해서 그거를 내보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그 액션 펀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인들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다면 네.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네. 광고 하고 그랬던 부분이 많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거 정말 알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이 네네. 조지아의 선거를 이긴 숨은 주역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미셸 강님 그 오소프 후보가 이제 당선자죠. 예. 네. 당선자가 한번 저기 어떻게 워싱턴 DC에 초대하겠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못됐다 정말. 주민들에게서 예.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예, 그렇겠죠. 자원봉사자 그룹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의 자원봉사자분 한 분이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오소프 모친께서 소녀상 건립위원회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자료를 가진 분들을 찾느라고 여러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자료 뭐 사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마침 그 자원봉사자분이 그 사진하고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주 빨리 그러니까 한 12시쯤에 자료를 받아서 보도 자료 얼른 써갖고 네. 다 이렇게 배포를 했더니 그날 저녁 신문에 나왔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추세 전환이 된 것 같은 그런. 네. 사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제가 이제 뉴스를 간간히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데이비드 퍼듀라는 후보가 그 상원 의원이 굉장히 사실은 세그리게이셔니스트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우선 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있죠. 우선 그 11월 3일 본선거 직전에 했던 뭐 캐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 후보의 앞에 퍼스트 네임 캐멀라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who cares다. who care? 네. 쟤 뭐야? She's from India. 뭐 네.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인도에서 오신 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는 어디서 왔는데 그러면? 그런데 하는 말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11월 3일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조지아에서 하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나 신경질나게 49.50%로 0.5% 못 받아가지고 결선 투표해야 된다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생각하니 네. 네. 화가 있는 끝까지 났는지 음. 한다는 소리가 여기 지금 카운티로 이래 봤을 때 여기 어디야? 사바나라고 하는 곳, 네네네. 네. 예, 그 다음에 리버티라고 하는 곳, 네. 요 두 군데를 얘기하면서 뭐 바닷가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무슨 베네수엘라 공산당 애들이 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했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이게 몇 표나 되는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7,000표 있고요. 리버티라는 데가 차텀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다 합치니까 한 7만 4, 5천 표 돼요. 내가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또 저기 뭐야 뭐 맥킨터시라든지 뭐 글린이라든가 저기 뭐야 뭐 캠든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다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네. 퍼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마치 그 한국의 그 저기 뭐 누구를 보는 것 같은. 누구.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아우 내 진짜 말하고 내 실명을 말하고 싶으나 내가 참는다. 네. 그런데 이니셜이라도. 이제 그렇게 예 이니셜이요? 예 아니 뭐 저 라스트 네임이 주 씨가 있어요. I know. 그래가지고 그 동물원이라고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즈예요, 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원옥하고 붙었던 래플러라는 후보는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니고 네. 그 아까 유권자 조작 그러니까 아까 매니플레이팅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지역구 조작하고 같이 합쳐갖고 이제 게리맨더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네네, 부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지사를 50개 주지사 중에 많이 확보하면 좋은 이유가 그런 주지사들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유권자들을 등록시키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당의 선거에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래플러라는 그 후보는 일단은 미국에서 그 트위터에서 도는 얘기가 뭐냐면 주가 조작범이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트위터에서 도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선거로 뽑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그렇게 하고 게리맨더링을 그렇게 했던 그 캠프 주지사가 선정한 사람인데 그것도 트럼프가 밀었던 사람은 배제시키고 맞아요. 자기가 선정한 거라면서요. 네, 네. 예, 그래서 저 굉장히 많이 알죠, 미셸. 아니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말 아는 네. 사람 여기 미국 사람들도 많이 없거든요. 예, 그 게리맨더링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말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면은 왜 저 옛날에 제가 46살인데 아, 저희가 75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러세요? 예, 그 75년생 소띠가 아니구나, 토끼띠구나. 예, 네. 아유 토끼띠예요. 알겠어요. 왜 이러세요? 전 아니, 그렇게 거대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작고 귀여운 동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호주 사람들한테는 악몽이겠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 토끼 하여튼 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야 나는 주변에서 82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에 탐구 생활이라고 있었어요. 저도 아, 알죠. 생활. 알죠. 예, 그 탐구 생활 중에 하나였어요.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셀리맨더에서 나온 별걸 그래서 다 이제 알아, 미국에서 뭐 지역구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진짜. 생각도 안 나는데. 공부 굉장히 잘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뭔가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즐기면서 하는 아니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래플러라든지 네. 그 저기 뭐야 데이비드 퍼듀 후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거티브라든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친한 파다 뭐 저쪽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거 했던 거 자체가 후보들의 자질 자체가 나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서 전에도 저번 방송에도 제가 했던 말인데 그 콜로라도 주의 상원 의원 선거가 네. 저는 이번에 블루웨이브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콜로라도 주의 히켄루퍼 주지사가 가버너가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 코리 가드너라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한반도 평화주의자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게 트럼프 이게 대통령만 쳐다보니까 볼턴을 자꾸 그렇게 무슨 그렇죠. 주범으로 모는데 주범은 볼턴이 아닙니다. 코리 가드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리 가드너가 전부 그냥 한 18년 동안 그 삼선하면서요. 18년 동안 모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그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전부 다 막은 거예요. 미국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맨날 보조를 맞춰갖고 저도 동의합니다 했던 게 데이비드 퍼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가 법안은 안 내고 코리 가드너가 앞장서서 막 뭐라 그러면 옆에 뒤에 서가지고 저도 동의합니다 했던 게 데이비드 퍼듐.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을 막고 맨날 그런 식으로 냉전주의를 하던 그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이번 결선 투표 때 베네수엘라 애들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운동한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 그렇게 연결된다고 제가 보는 거고요. 그 결국에는 그 천벌을 받아갖고 데이비드 퍼듀가 자기가 자기 표를 찍지 못하는 그 코로나로 격리가 돼가지고 네. 자기가 자기 표를 못 찍는 기라 내가 얼마나 이불킥을 하겠냐고 자기가 자기 표를 못 찍는 게 어딨냐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소프는 딱 와가 자기 찍었잖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 이제 확진이 돼서 네. 이제 며칠 동안 선거운동을 못 했잖아요. 결선 투표를 며칠 앞두고. 예, 그러니까 3일 전에 네,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본인 투표도 못 하고 뭐 선거 활동도 못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네. 모멘텀이 꺾였구나. 저는 아. 그게 맞아. 기사가 딱 봤을 때 모멘텀이 꺾였구나 그런 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네. 제가 4일 날까지 그 활동하는 거를 열심히 저도 그 활동을 같이 했지만 이게 기세가 하늘을 뚫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번에 다 되겠다. 모멘텀이 제가 꺾였고 예, 모멘텀이 꺾였다. 그걸 느끼시는구나. 제가 네. 2012년도하고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일렉션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두 번 다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뛰었던 후보가.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똑같았습니다. 저기 언론 담당관이었어요. 제가 두 번 다. 그랬구나. 예. 네. 대변인이었던 거죠. 캠프에. 네. 예,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대변인 겸 상황실장이기도 해요. 시츄에이셔널 컨디셔너라 그래야 되나? 코디네이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있었는데 두 번 다 뭐냐 하면 선거 전날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감이 된다. 와요? 된다. 둘 다 굉장히 처음에는 열세로 출발했었어요. 맞아요. 열세로 출발해갖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선거 전날 이렇게 딱 이렇게 트럭을 타고 돌아다녀요. 유세 차량이라 그러죠. 그 트럭에다 제가 올라타고 연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당과 후보가 적혀 있는 그 버스를 보고 반응하는 걸 보면 알겠더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인데 아주 이렇게 손 흔들어 준다든지 이러고 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게 좀 많다고 느껴지거나 동네가 좀 이렇게 왜 우리에게 좀 적대적인 동네 이런데 이렇게 가면은 네. 거기서도 이렇게 흔들어 주고 이러면 이건 제가 그래서 후보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후보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좋다 해. 아주 좋다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은 근데 그 다음 날 진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후보들이 그 2012년에 됐던 후보는 2016년에 떨어지고 2020년에 다시 돼갖고 지금 있어요. 2016년에 됐던 그 후보는 2020년에 또 됐어요. 예, 그 둘 다 참 어려운 선거군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요번에도 이게 참 어려운 선거구잖아요. 맞았어요. 미셸님, 그죠? 네, 힘들었죠. 네. 예, 제 실시간 그 유튜브 스트리밍에 들어오시는 그 방송에 들어오시는 미국 분이 한 분 계세요. 로스앤젤레스인데, 네.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지. 음. 그 영킴님의 지역구예요. 네. 캘리포니아에. 네. 네. 근데 이분이 영킴 낙선 운동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보고 영킴 떨어지라고 제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야. 아. 나도 마찬가지로 야, 떨어지세요 막 이렇게 내가 얘기했거든. 그래요 막 슈퍼챗 주고 이래 내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는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선거구라 그러잖아요. 조지아는 되게 어려운 선거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지아에서는 맞아요. 솔직히 공화당 사람들은 좀 안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야 여기서 우리가 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있었을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는 그 뭐랄까 우리가 인구의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네, 귀넷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인데 귀넷이 파란색이고 사바나가 파란색이고 뭐 네. 리버데일 파란색이고 그 또 그 어거스타 파란색이고 콜럼버스 파란색이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근데 여기 아틀란타 지역에 네. 인구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백인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아틀란타로 그 타주에서 유입된 인구가 동양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라틴 사람들, 흑인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지지 성향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되니까 그가 인구의 지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날 있었을 때 아까 귀넷 카운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귀넷 카운티의 그 의장하고 제1지구, 제3지구가 다 흑인 분들이 당선이 됐어요. 네. 다 민주당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아주 운이 좋게도 민주당의 인구 지형 변화를 시기를 딱 맞춰서 이제 그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형의 그 인구 지형의 변화를 아주 민주당이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했고,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미셸님 코카콜라는 얼마나 드시면서 그 선거운동을 하셨나요? 코카콜라 좋아하죠.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은 당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많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저희 선즈 라디오가 코카콜라 뭐 PPL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틀랜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왜냐면은 저희가 그 11월 3일 날 그 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49.5 이랬었잖아요. 펄드 후보가. 네. 그때 마지막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아사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점 몇 %였던 걸로. 예, 47.80% 네네.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진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 선거 캠프에서도 알고 있었고, 우리 AAPI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시안 인디언 아메리칸 패시픽 아일랜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플립한다고 하죠. 우리가 플립한다는 걸. 네네, 플립.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걸 처음부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재투표를 안 하기 위해서는 1%, 0.5%가 되면 또 진 사람들이 와서 재검표해라니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스레시홀드 1%를 넘기면 이제 재검표 같은 거 요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의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최종 상황판이 보면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까 데이비드 퍼듀가 49.50%를 11월 3일 투표에서 얻었는데 하나도 더 못 얻었어요. 맞아요. 49.50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표인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존 오소프 씨는 투표를 해준 거죠. 백인 예, 부동. 예, 그 50.50%야. 아, 그러니까 네. 뭐냐면 딱 1% 차이 난 거예요. 재검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진짜 네. 내가 이야,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퍼듀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내가 코로나에만 안 걸렸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3일 동안 코로나에 안 걸리고 내가 내 투표만 했더라도 이게 네. 오소픈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 그랬을 것 같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라파엘 원옥 쪽으로 가니까 진짜 무려 표가 1.86%나 차이가 나는 그런데도 래플러가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마지막에 지금은 했습니까? 했죠. 그때 이제 1월 아.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그때 이제 그 의사당에 모였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하원에서 그 네. 인준 절차를 거치는 거였는데 이제 폭도가 난입을 한 거잖아요. 그때 보면서 이제 그 승복을 했어요. 1월 6일 날. 예, 알아서 견내요. 예. 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 그렇죠. 네, 이거 승복을 승복 안 하면 네. 내 사무실도 똑같이 당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 제가 그 크레딧을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크레딧을 많이 주고 있는 이제 우리 그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우리가 민주당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제가 아까 분노를 삼켰다고 그랬었잖아요.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을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번에 그 조지아의 상원 의원으로 후보로 나갔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상원 의원으로 후보로 나가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상원 후보가 되도록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고 그 길을 닦아줬어요.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길을 닦아줬어요.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다시 우리 그 중간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2022년에 중간 선거가 있을 건데 네. 이분이 다시 주지사 후보로 나와서 이제 현 주지사인 이제 브라이언 캠프를 꺾고 네. 조지아의 주지사가 되면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분이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흑인 여성이 주지사가 없었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그 결선 투표가 끝나자마자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다음에 주지사 선거에 후보자로 민주당 후보자로 나가서 네. 진짜로 주지사 후보자로 당선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런 내부적인 얘기들을 지금 벌써부터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일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예, 한 그 가지 성경말 여쭤볼게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그냥 요 선생님. 시점에서 예, 여쭤보고 얘기하세요. 싶어요. 미셸 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시점에 그 조지아 선거뿐만이 아니라 또 한인들의 그런 열망이잖아요. 열망. 한반도 평화라는 열망도 어떻게 또 이렇게 모멘텀이 돼가지고 이렇게 싹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럼요. 제가 또 이제 요 시점이. 네. 아까 지금 평화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또 제가 또 민주평통에서 네. 대외협력 국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종전 선언에 대해서 사실 저번에 직전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 그 세계 여성 컨퍼런스에서도 종전 선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그렇죠.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연방 하원이나 상원한테 편지 보내기 운동도 지금 하고 맞아요. 있고. 네. 네, 그런 우리 모멘텀 그 추세라는 것을 지금 같이 네. 타서 이거를 네. 이제 밀고 나가야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인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정치 참여에 대한 거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한인
커뮤니티, 이제 네. 조지아의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네, 동부 네. 쪽에 네. 뉴욕 쪽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조용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민주화 커뮤니티로 지금 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졌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야죠. 아,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상하원을 차지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된 경우, 그리고 그거하고 한국이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있는 이렇게 1년이 딱 겹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일은. 네. 예. 그렇기 좋은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좀 답답했다. 오바마 대통령. 내가 그래서 야, 그때 이명박근혜였어.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코리 가드너가 상원에 있었다고. 데이비드 퍼듀하고 둘이서 사사건건 반대했던 애라고. 그게 아니 저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 돈이 되니까 그 사람이 싱가포르도 가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한 거 아니에요? 코리 가드너가 사사건건 다 끊었다고요. 네. 의회에서. 하원에서 그 결의안 올라와도요 다 수정해 버렸어요. 네. 상원에서.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다 수정해. 나는 그 사람 보면 막 미쳐버리네. 그 이번에 그 상원에 코리 가드너가 이제 나온다길래 나 저거 안 떨어지나 나 계속 그러고 떨어지더라고. 천만다행이다. 내가 진짜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돌본다 정말로. 그래갖고 코리 가드너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지아도 안 되겠나 내가 그때 봤어.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퍼듀의 입장에서는 코리 가드너라는 자기 사수가 없어지니까 네. 부사수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공산당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근데 참 그런데 우리 저 미셸님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 파란 색깔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제일 오른쪽 이른바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 그게 뭐냐면 리치몬드 카운티라는 곳에 오거스타가 있습니다. 네. 이 오거스타가 그 참 한국 남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 오거스타. 맞아요. 네. 맞죠, 그죠? 예. 예. 예, 그린 자켓의 그 네네네. 오거스타. 예. 근데 여기가 파란색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골프장이라고 해도 이게 왜 파란색이지요? 제 진짜. 생각에는 거기에도 인구 그 구성이 민주당 예. 지지 지역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흑인 지역이 흑인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네. 또 네. 이민자 커뮤니티가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거스타 쪽에도 그런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정확히 그거를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좀 예. 그런 예상이 들어요. 네. 오거스타에 안 가보셨구나 우리 미지. 저 어거스타에 놀러는 가봤죠. 거기 이제 골프장에. 놀러. 예. 아니 거기는요 진짜 완전 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네. 버킷리스트예요. 완전히. 네, 네. 하도 유명하니까. 한국 남자분들은 어거스타 가는 게 진짜 버킷리스트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남편분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네? 남편분은 갔다 오셨나요? 그럼요. 예. 골프. 갔다 오셨구나. 아, 여기 부럽다. 지금 골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오거스타에 그 한번 가봤으면 뭐 보조 연습 경기장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배 강사님은 아는 게 많아갖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채널에 네. 미셸님 네. 들어오셔서 보시면 네. 타이거 우즈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러세요? 역사 강의 중에 네네.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록펠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쭉 하는데 한 16명 했는데 그중 하나가 타이거 우즈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타이거 요즘은 우즈에 아들이 대해서 더 유명하지 않나요? 예? 요즘은 타이거 우즈 아들이 더 그렇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들도 워낙 그렇습니다. 스윙
홈도 아빠한테 그 배워서 아들이 또 골프 선수로 나가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대단하다. 아들하고 같이 아니, 펄플 셔츠 입고 다니면서 골프 예. 치고 그래서 아들도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가도 퍼플 셔츠를. 네. 퍼플 셔츠에다 그린 자켓을 한번 입어보겠네, 또. 네, 그리고 아니, 제가 하다 그래요. 왜 저기 타이거 우즈를 왜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냐면요. 걔 네. 저랑 친구예요. 네. 네, 똑같은 75년생이에요. 예, 진짜. 그래서 내가 타이거 우즈 만나면 반갑다 친구야 한번 해보려고. 아, 진짜. 그렇구나. 그 같은 근데 시대를. 그 친구는 너무 억만장자여가지고요. 제가 음. 옆에 설 수나 있겠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사람 그 분이죠. 배강사님이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그 화면을 보면 참 멋있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듣는 사람들 이렇게 막 긴장해서 안 들으면 막 혼도 내키고 하는데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이렇게 엄청 혼내요. 아직 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막 화면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막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막 강연을 하셔서 조금 아쉽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미셸 강님을 만나니까 거의 뭐 물 만난 사람처럼 제가 CNN 흉내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완전 CNN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듣고 그죠? 있어요. 네네, 너무 좋아요. 미셸 지금. 강님께서요. 네네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너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네. 저하고 성향도 똑같고요. 전혀 아니 한국에서 저 연세에 뭐 이렇게 왜 그 어머님들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극좌고 극우고 다 싫어. 나는 그런 골치 아픈 얘기 듣기 싫어. 이런 분들만 너무 많이 뵙다가 우리 미셸 강님처럼 저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고 뭐 심각한 얘기를 너무나 즐겁게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 네.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뭘 해보시고 뭐 이런 아니 그리고 분과 그것도 제가 이렇게 뭘- 같이 얘기를 아니 근데 하니까 뭘 좀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분이 좋은 아니 근데 뭘 해보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걸 빨리 캐치해갖고 싹싹싹 하시는 거가 그렇죠.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 너무 기분이 우리 좋고. 저 배강사님도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예, 제가 좀 대장급으로 일을 네, 했죠. 그 순간의 그 결정이 그 민심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거가 네. 그 선거 캠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좀 스릴이 있고 그 진짜 총각을 다투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뭐랄까 그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많은 그런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나 한 가지 또 아마- 여쭤볼게요. 나 이런 질문은 보통 안 하잖아. 사람들이 안 하는데 예.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뒷얘기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혹시 졌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랬을 때 졌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 그러면은 정말 질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고요. 프로다 진짜 프로다. 끝까지 졌으면은 대단하시네. 일단 네. 그 페인 분석을 했겠죠. 페인 네. 분석하고 네. 이제 그 분로를 삼키면서 는 어떻게 이길지 지금부터 이제는 선거 투표 다음날 만약 네. 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그 풀뿌리 운동을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칼을 가셨겠구나 또 그러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예, 만약에 저는- 그랬다면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안 됐더라면 저는 뭐 코리 블루를 마세요? 가드너가 떨어졌길래 너무 좋아서 이미 그랬지만은 네. 저는 블루웨이브가 안 됐더라면 뭐 화술 먹었겠죠. 화술. 그래요. 술 먹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날밤 새겠어요 이러다가 끊임없이 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됐어요. 계속 네네. 좀 5분만 더 할까요? 너무 예.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예. 네. 예, 각자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미셸 강님께서 네.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은 재미교포들이 많이 보니까요. 아무래도 재미교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백이성 강사들의 그 구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아유, 그거
뭐 자꾸 이렇게 띄워주셔갖고 제가 너무 민망한데.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네. 진짜. 제가 이제 그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 자리가 있고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인데요. 사실은 그 투표권처럼 평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대통령한테도 딱 하나가 있는 게 투표권 한 장뿐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지금 세상에서 여기 그 지구상의 가장 부자라는 일론 마스크한테도 투표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내의 지위라든지 나의 뭐 부의 그 정도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게 투표권이니까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네. 그 투표권을 그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희생을 했었고 또 많은 그 일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다 이런 참정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인분들이 그 미국 사회에 살면서 그런 그 우리 목소리를 자꾸 내고 한인 사회에 대한 그 우리 인식을 바꾸기 위고 적극적으로 또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민권자이면서도 아마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다음 투표가 이제 또 중간 선거가 이제 2022년에 있으니까 네. 그때를 대비해서 유권자 등록 미리미리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분들 그 사이에 뭐 18세가 되거나 아니면은 시민권을 다시 따거나 그래서 그 유권자의 그 자격이 되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 네. 2년 사이에 네, 네. 2년 사이에 올해 지나고 또 내년에 20년 됐을 때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유권자 등록 반드시 하셔서요. 네. 꼭 그 투표권 행사하셔서 네.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네. 줄 수 있고 네. 또 한인 사회에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 또 우리 한인 같은 경우 또 미국에 사는 한인 같은 경우는 우리 북미 관계 그다음에 또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협상 테이블에 한인들이 직접 나가면 진짜 좋겠어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북미 회담,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하고 그럴 때 미국 사람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인들의 그 뿌리를 가진 그런 정치인이 나가서 그 테이블에 나가서 이런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고 그러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자꾸 이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이 정치력이 향상이 돼야 되니까 한인분들이 그 투표하는 거를 꼭 그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미셸 강님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여성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니 미국 표현하자면은 조금 오버했나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항상 말씀들은 하시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배 강사님 동의하시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그 우리 저기 그 오늘 이 영상을 네. 반드시 그 유미 호건과 샘 박에게 보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앤디 김님한테 보내면 앤디 김님이 알아들으실라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영어가 이렇게 왜 한국말이 좀 되시던가요? 혹시 그걸 아는 그 한국말이 잘 안 되시죠? 그분. 네, 영어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한국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면 조금 알아들으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보내고 우리 그 선즈님께서 네. 알아서 메릴랜드 주의회에 계시는 그 누구요? 11월 3일 선거 한 주 전인가 한인마트 앞에서 이렇게 뭐 뭐요? 한 네 분이 이렇게 하셔갖고 유권자 뭐 투표합시다 뭐 이런 거 한인민주당 있었어요. 서포터즈요? 제가 만든 캠페인. 그분들한테 다 좀 이걸 보내가지고 기본 다 뿌려드리죠 저는.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런 미셸 강이라는 어마어마한 다 아는 분이세요. 여성분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다 알고 계신 분들이세요. 너무 민망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미 호건에게도 보내가지고 네.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참 공화당이어서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게끔 저는 이제 너무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물 만난 듯이 이렇게 턴하는 게 너무 보람이 정말 있어서 지금 제가 너무 선재님이 좋습니다. 아니었으면 제가 네. 어떻게 미셸 강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까? 아, 또 저한테 또 땡큐. 네, 저도 진짜. 우리 대강사님 이렇게 미국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리고 그 2시간 47분이었더라고요. 우리 선주님이 저한테 그 링크를 네. 보내주셨고 예, 예. 처음까지 다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국 정치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한국에 계실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매니아 같아, 매니아. 예. 제가 별명을 네, 지어드렸어요. 공부의 아우토반이라고. 완전 가속도가 붙어갖고 막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네.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미국 교장이 묻는데 absolutely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네. 네. 한번 꼭 오세요. 그래서 애틀란타를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 미국의 결선 투표 개표 방송을 네. 이제 한국에 그때 당시에 용인에 사시면서 하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네. 용인에서의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굉장히 그 특이한 경험이었고 네. 그래서 한국 이렇게 조지아의 결선 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황공했고 그다음에 진짜 이겨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 또 많이 거기서 또 했고요. 고마우셨구나. 고마우셨었구나. 미셸 강님은 백강사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그랬구나. 오늘 몰라요. 제 저기 미셸님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또? 미셸님께서 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뭐 또? 또 준비했구나 그 사이에. 백이성 강사님께서 네. 정치 쪽을 뛰어보셨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시면서 네.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한국에서 이제 뭐 소수정당도 나름의 의의는 있지만 소수정당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기는 쪽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기는 쪽에서 뭐 이렇게 깃발 들고 뭐 이렇게 뛴 게 아니라 진짜 헤드쿼터급으로 뛰었기 때문에 네. 어떤 메시지를 관리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네네.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야. 캐치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야. 무슨 말을 딱 하면 저 말을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 그거는 그냥 평온하게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셸 강님께서는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벌써.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강사님 강의를 듣고 그걸 알아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바로 그거를 아시고 저는 몰라도 미셸 강님은 다 알았다라는 저 얘기인 사람이 거잖아.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갖고 그 제3자 그 나는 좌도 우도 다 싫어 뭐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이 듣기에는 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신경질을 내고 그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저때 튀어나올 타이밍이다. 저때 뭐 이렇게 할 타이밍이다. 저게 그렇구나. 무슨 의도에서 하는 거다. 그 내가 너무 미셸 강님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막 얘기하네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같이 제가 아까 전에 그거 여쭤보죠. 같이 사는 스테파니께서는 미셸님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정말 행복하다. 네. 내가 그 생각을 그러니까 미셸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실까요? 지금 미셸님 옆에 고양이도 막 울고요. 제가 보니까 기가 좋아. 이러면서 막 울고요. 나는 못 듣고 있는데. 아니 나 들었어요. 그래요? 네.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네, 고양이 2마리 있어요. 예, 고양이 2마리가 종류가 뭐예요, 미셸님?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아니 뭐 렉돌도 있고 뭐 메인쿤도 있고 뭐 있잖아요. 유기견 먼치킨도 있고. 센터에서, 유기묘 센터에서 데리고 와서 유기묘 센터에서 데려오셨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그 유명한 말을 실천하시는. 여기는 많이들 하세요. 그죠? 미셸 강님 여기는 입양 많이 네. 하죠. 예.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 입양해 코로나 오고.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도 많이 되고 네. 우리 이제 뭐랄까 사실은 그 작은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존중해 준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반려묘 그러니까 그 유기묘 센터에서 데리고 왔는데 네. 이게 만약 우리 식구들이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런 걸 생각. 아. 네.
아유, 우리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예, 저는 바깥에 데리고 다니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갖고 막 산책 같은 그냥 냅두는 저기 때문에 방치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개보다는 고양이를 조금 선호할 그러면 수밖에 없다. 저기 네. 아까 그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던 거는 왜 네. 울었던 겁니까? 별걸 다 물어봐. 배고팠나? 오늘 영상 이제 그만하죠. 다음에 또 아니, 제가 만날까요? 바깥에 이렇게 좀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달라고 하면 야옹. 아, 미셸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진짜. 그럼 스테파니가 대신하고 있겠네요. 그죠? 아유, 네. 정말 호기심도 많으셔요. 정말 너무 제가 보니까 다복한 가정이고 정말 민주당이 이겨서 더더욱 미치겠다, 진짜. 미셸님께서 앞으로 6년간은 더 화사하게 지내지 않으실까 제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아유, 이렇게 너무 민망하네요. 자꾸. 저 이러다가 진짜 이 코로나가 좋아지고 하늘길이 열리면 이 미국을 한번 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정말로 가면은 우리 미셸님과 지금 저 선즈님을 제가 꼭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지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참 네. 그래 오거스타에서 만나도록 하죠. 예. 네, 아무튼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또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단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서 생기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터질 때 그리고 부가가치가 생길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너무 좋았고요. 백강사님은 근데 클로징 멘트 안 해주셨어. 우리 미셸 강님은 해주셨는데 예, 제가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1분 스피치로 네,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정말 오늘 한인 유권자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네, 제가 이제 사실 글로 배운 미국, 네, 말로 배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의 소리를 듣고 네, 여기도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다시 배우게 되고요. 네, 분명히 선거 결과는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 네, 잘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네. 그리고 민주당 상원 하원이 어떤 컴비 플레이를 펼쳐나갈지 앞으로 이제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네. 매의 눈으로 제가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셸 강님과의 정말 행복한 시간 영광이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클로징 멘트 살짝 할게요. 이번 기회로, 한국인들의 사실 여기 살다 보면은 그래요. 한국을 위해서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 마음도 애국심이지만 더 애국심을 부리려면 시민권을 얼른 따셔서, 힘을 보태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 등록 미리 안 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얼른 시민권 따셔서 선거에 부지런히 참여하셔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맨파워를 한번 가져보고 또 한반도 평화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미셸 강님 같은 일은 엄청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딱 조지아에 딱 이렇게 주신 리더십 그리고 우리가 백강사님 같이 이렇게 매니아 기질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엄청 큰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겨서, 한국 사회, 이 동포 사회도 조금 변화되는 계기가, 우리 이 만남으로 인해서 또,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큰 소망이지만 작은 저만의 그런 걸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지금 3샷이니까 카메라 보고 같이 손 한번 흔들까요? 어때요?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셸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